평화를 꿈꾸는 도토리나무. 오카도 다카코 글, 마스나가 요시로 그림, 고향옥 옮김. 출판사는 도토리숲. 나는 김순기입니다. 일본 히로시마에서 태어나 가네사 마사오라는 이름으로 자랐지요. 그 무렵 한국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나랏말과 나라 이름을 쓸 수 없었답니다. 쌀이며 논밭을 일본에 빼앗기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바다 건너 일본의 히로시마 공장 같은 곳으로 일하러 갔습니다.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도 그렇게 히로시마로 떠났지요. 속아서 일본에 따라간 사람들도 있었고요. 어느 날 어머니가 한글을 가르쳐 주었어요. 나는 얼마나 기뻤던지 칠판에 한글로 글자를 썼어요. 그리고 영문도 모른 채 선생님에게 다짜고짜 얻어맞았지요. 내가 울자 짝꿍인 다케오가 내 소매를 쓱 잡아당겼어요. 그리고 내 손바닥에 도토리를 놓아주었지요. 작고 귀여운 나무 열매였어요. 우리 함께 도토리 주우러 갈까? 그래. 다케오와 나는 신사에서 가까운 숲으로 도토리를 주우러 갔어요. 길쭉한 거, 동그란 거, 큰 거. 여러 모양의 도토리가 있었어요. 모자를 쓴 도토리도 있었고요. 우리는 주머니 가득 도토리를 주었어요. 주운 도토리를 팽이처럼 빙그르르 빙그르르 돌리며 놀기도 하고 또 장난감 인형도 만들고 먹어보기도 했어요. 그 뒤로 나는 다케오와 많이 놀았어요. 강에서 멱도 감고 병정놀이 하는 아이들을 우두커니 지켜보기도 했어요. 나는 친구가 생겨서 정말 좋았어요.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. 일본은 미국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지요. 그래서 공습을 받아 불에 탄 마을이 점점 많아졌고요. 1945년 8월 6일 아침, 벼랑간 주위가 새하얗게 빛나더니 어마어마한 바람이 일었어요. 우리는 태양이 폭발한 줄 알았어요. 정신을 차리자 우리는 무너진 집에 깔려 있었어요. 다케오! 다케오! 하지만 다케오는 대답이 없었어요. 불길이 나에게 덤벼들었어요. 나는 정신없이 밖으로 뛰어나갔어요. 아, 밖에는 수처럼 새카맣게 탄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었어요. 물! 이렇게 소리치며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. 그날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하나로 16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. 그 가운데 3만 명이 한국 사람이었어요. 전쟁이 끝나고 한국은 일본에서 독립했어요. 다행히 살아남은 우리 가족은 갖은 고생 끝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. 부산항은 일본에서 돌아온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. 우리 가족이 탄 목탄 버스가 합천에 도착한 것은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겨울 아침이었어요. 고향에 돌아와도 사는 건 여전히 힘들었어요.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었고 먹을 것도 없었으니까요. 게다가 나는 일본말밖에 못했거든요. 하지만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기 마련이죠. 결혼할 나이가 된 내가 결혼을 한 거예요. 마을 사람들은 무궁화 꽃이 핀 마당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덩실덩실 춤추며 축하해 주었어요. 빨간 치마에 파란 조고리를 입은 아내는 참 곱디고 왔지요.
우리는 아이도 낳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았어요. 하지만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검은 그림자가 나를 늘 두려움에 떨게 했어요. 히로시마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잇따라 죽었거든요. 얼마 뒤 나도 몸이 몹시 아팠어요. 뒤늦게 찾아온 악마 같은 원폭 후유증이었지요. 나는 병원에도 가지 못한 채 한동안 가족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만 있었지요. 한국에서는 치료법을 몰랐기 때문에 죽은 듯이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. 가엾게도 아내는 늘 숨어서 눈물 짓곤 했지요. 마침내 합천에 원폭 피해자를 위한 복지회관이 세워졌어요. 나도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지요. 그리고 얼마 뒤 나는 원폭 후유증을 치료받기 위해 히로시마로 갔어요. 오랜만에 찾은 히로시마. 나는 마루야마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았어요. 다케오의 눈을 쏙 빼닮은 선생님은 처음 보았을 때 깜짝 놀랐어요. 마루야마 선생님은 가족과 떨어져 외롭게 치료를 받는 나를 형제처럼 격려해 주었어요. 내 마음이 따뜻해졌어요. 원자폭탄이 떨어진 돔 옆에 평화공원이 만들어졌어요. 어느 날 갑자기 수많은 목숨이 불탄 곳이에요. 평화공원에는 평화비가 여러 개 세워지고 기도나무도 심어졌어요.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날 아침, 나는 평화공원을 돌아보았어요. 한국인 원폭 피해자 비석 옆에 도토리가 떨어져 있었어요. 나는 슬픔의 눈물을 먹고 자란 도토리를 손바닥 위에 놓고 또르르르 또르르르 굴려보았어요. 도토리는 상처받은 내 가슴을 따스하게 감싸 주었어요. 나는 합천으로 돌아와 밭에 도토리를 심었어요. 열심히 거름주고 물 주며 정성을 쏟았지만 도무지 싹이 트지 않았지요. 어느 날 아내의 부축을 받아 밭에 간 나는 깜짝 놀랐어요. 조그만 싹이 더 있었거든요. 얼마나 기뻤던지 나와 아내는 엉겹거려 손을 맞잡았어요. 그리고 마루야마 선생님에게도 알렸고요. 도토리가 힘을 주었군요. 김순기 선생님 인생은 인류 역사의 중요한 한 페이지입니다. 글로 남기는 게 어떨까요? 그래, 이대로 끝나선 안 돼. 한국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슬픔을 전하지 않으면. 그 뒤로 김순기 할아버지는 목숨을 쥐어짜듯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. 한 줄 쓰고 쉬고 두 줄 쓰고 쉬고. 어느 날 결국 김순기 할아버지는 일어날 수 없게 되었어요. 이제 더는 못 쓰겠어. 부인이 마루야마 선생님에게 연락하자 선생님은 히로시마에서 합천까지 한달음에 달려왔어요.